감독님 비전 발표. 그 우리 한동훈 후보가 8번째라 그런지 오늘은 조금 이제 그거 좀 보시느라고 우리 어벤져스에 조금 이제 덜 들어오셨어요. 뭐 나중에도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 오늘 동아일보 아침 보니까 이제 그 일장 춘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조금 이용하고 4월 춘몽으로 한덕수 이 차출론이 꺾이는 거 아니냐. 헌재의 그 전원일치 탄핵 기각으로 복귀를 해서 쭉 올라갔다가 8일 만에 한덕수 대망론 차출론이 나온 지 8일 만에 또 헌재에 의해서 그게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한덕수 차출론이 이게 급속도로 뜨게 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기습적인 그 헌법재판관 지명, 그게 아주 보수 우파의 좀 강성 요쪽 그 블록을 굉장히 열광시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와의 28분 전화 통화, 이 두 가지가 그랬는데, 첫 번째 게 이제 이것도 9대0으로 전원일치 기각되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사실상 8일 천하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홍 원장님 너무 이게 성급한 분석이에요, 뭐예요? 아니요, 뭐 물론 대중의 기대는 뭐 아직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있는데 사실 근데 대중의 기대를 여론조사로 이제 찾아보니까 어저께 이제 MBS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나왔지만은 출마가 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가 66%가 나왔잖아요. 66%면은 뭐 우리 국민의 3분의 2인데. 네. 뭐 이런 여론을 뚫고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 이게 원래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시려면 여론을 얻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꺾인 게 헌재에서의 어저께 이제 9대0 기각도 이제 영향을 많이 줬지만 이런 여론도 9대0 인용 어제. 인용.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여론의 그거 보여준다. 그리고 오늘 갤럽도 보면은 뭐 김문수 7%, 홍준표 7%, 한동훈 7%, 한덕수도 7%. 네. 그러면 특출나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왜 구원투수로 나와야 되는지 그거가 이제 그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민 감정상 뭐 좋지도 않은데 뭐하러 나오냐라고 하는 이제 허들이 당연히 생긴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게 또 밑에서 부추겼던 친용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뭐 50몇 명 뭐 명단도 얘기 안 하면서 뭐 얘기했던 분들 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완전히 자살골 넣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된 바깥에 있는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된 빅텐트 얘기를 자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은 스몰 텐트입니까? 글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체 내에서 8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분들 다 능력 안 되니까 바깥에서 찾겠다.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 후보 등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한덕수 대행의 총리 이 대선 출마는 명분이 없어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요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오랜 교류가 있었던 한덕수 대행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뭐 기름장어 무슨 뭐 하면서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뭐 수양보들 뭐 그런 얘기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아까 뭐 제살 깎아먹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가지고 중도 확장을 해야 표를 가져와야 우리가 합이 커져서 이기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오히려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가 있으면서 이거는 예선전이고 그러니까 예비고사 끝나고 나서 본고사는 그 뒤에 있다라고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를 미리 해버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본인이 헌법재판소 탄핵 최종 변론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은 이번에 이 선거 관리를 잘 하는 것에 있다.
본인이 그래서 국정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어떤 정부가 탄생할지는 모르지만 후임 정부에 이거를 잘 트랜지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고 그게 또 바로 명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예비고사 판 이후에 본고사 있을 테니 준비해라. 이 말을 듣고 지금 무슨 도모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이쯤 되면 분명히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까지도 마치 대권 행보처럼 보이는 지방 행보 네. 무슨 손편지 쓰고 포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참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조선일보마저도 오늘 사설에 거취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다.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그 KBS 라디오 갖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까지 거취를 분명히 안 하면 간덕수가 된다.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에 대권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중요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게 선거 자금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 1억 원인가 캠프에 갖다 주면서 잘 좀 써달라 그랬는데 그게 며칠 만에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이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뭐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반기문 총장의 그 사모님이 이러다가 우리 그냥 다 그 저기 되는 거 아니냐 알거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중도 하차하게 된 중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때 반기문 총장도 그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기존 다른 그 정당 후보들하고 합쳐서 뭐 하려고 그런 구상이었는데 지금 한번 한덕수 그 뭐 빅텐트론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소속을 하려면 일단 본인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여의도 바닥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정당에서 이제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이 만약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지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소속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좀